안녕하세요.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입니다. 1993년 11월 시민들의 힘이 모아지면서 당진시대 신문사가 창간했습니다. 당진시대 창간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분을 초청해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사회를 맡아주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우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님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대 신문과 함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와 당진을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계신 어기구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당진 시민들과 늘 함께 해오고 있는 우리 당진의 대표적인 정론지, 민중의 지팡이, 우리 당진 시민의 눈과 귀, 당진 시대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른 30년을 잘 준비해서 우리 당진 시대가 전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지방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금 이제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요. 10월달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지금 예산국회로 넘어가서 예산 심의에 지금 한창이고요. 또 오늘은 또 저희 출판기념일 날이라 이렇게 출판기도 준비하고 바삐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좀 어떠셨나요? 국정감사 벌써 상 3개 예약해놨습니다. 당연히 1등 했고요. 네, 아주 재밌게 잘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관심이 경제 분야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도비도 문제입니다. 도비도 농어촌 관광 휴양시설이 10년 넘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인데 미진한 이유가 이제 농어촌 정비법 등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투자를 희망하는 대기업이 나서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묻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도비도 문제는 이 법령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행 법령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숙박시설, 뭐 골프장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농어촌공사의 문제가 있어요. 이 땅 주인이 농어촌공사거든요. 농어촌공사가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농어촌공사가 몇 번 동안 수백 번 동안 이 민자 개발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소유권의 문제예요. 농어촌공사가 개발을 못하니 우리 당진시에서 인수해서 당진시 주도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재선이 되면서 농해수위 들어가서 당진시 도비도 이 땅 문제에 대한 질의를 내가 집중적으로 했고요. 질타를 했습니다. 당신도 반성해라. 그래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이 땅을 당진시에 주기로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농림식품부도 이 땅을 당진시에 넘어주겠나라고 다 공무원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다 끝난 거예요. 당진시에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받지 못한 당진시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오성환 시장은 이거를 당진시가 인수하지 않고 다시 민자로 해서 개발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다시 또 원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기.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돼가지고 되질 않아요. 누가 어떤 민자가 여기다가 수조를 투자하겠습니까? 당진시 주도로 할 수 있는 것만큼 지금도 그 숙박시설이 다 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일단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들고 상업 활성화가 되면 이 민자들이 투자하지 말라도 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소유권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농어촌공사의 의지 그리고 당진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농어촌공사 땅인데 당진시가 거기다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럼 당진시가 이거를 이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살 수 있는 내가 여러 가지 장벽들을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다 허물어뜨리고 다 주기로 했거든요. MOU도 체결하고. 근데 당진시에서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똘똘 말하다 줬는데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가지고 당진시 주도로 개발을 해야지 또 민자를 들여다 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좀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당진의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관련 조례들이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가 좀 돼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이 거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정책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에너지를 이 원자력과 석탄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를 이거를 점점 줄여가면서 태양광과 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가자. 이게 다 유럽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갔는데 윤 정부가 완전히 뒤집은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오로지 원자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원자력 짓는다고 해서 난리를 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윤명수 시행과 함께 송산 성구미 쪽에 수소지금 전용 부도 만들라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저기 석탄화래 1, 2, 3, 4억이 오래된 거, 30년 된 거, 이제 2029년, 30년 돼 4기는 문 닫게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가 국회 철강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지금 이 석탄화력을 석탄을 떼서 지금 철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해철이 이거를 수소로 환원하는, 수소를 떼서 철을 만드는 환원제철 공법을 지금 도입하려고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과 이 철강회사들 데리고 스웨덴 롤레오도 갔다 오고 스웨덴에 성공을 시켰거든요.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기술을 우리 포스콜 중심으로 현대철 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R&D 비용을 지금 국회에서 제가 책정을 해가지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석탄을 떼는 발전소와 현대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지금 우리 당진의 탄소 중립 시범 도시 또 넷제로 시티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너무 그동안 이 원자력과 석탄에 올인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점점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60년에 걸쳐서 줄여나가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요 석탄 떼서 철 만들면 수출을 이제 안 받아요. 유럽 연합에서. 이제 이 아리백 안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 추세에 맞춰가지고 우리 에너지 정책도 바꿔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 와서 다 뒤집은 거 아니에요. 당진시가 이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갈 수 있도록 넷제로 시티로 갈 수 있도록 개발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예,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맞습니다. 있어서 예. 그 경제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합니다. 파트가 되고 있는데 수출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 탄소 중립 문제는 그 지방 정부의 조례보다는 이제 국가 단위의 그럼요. 어떤 예. 계획과 맞습니다. 예. 그 법령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다음 경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당진항만 대표님의 질문인데요. 당진항 항만운영 사업자에 따르면 당진항은 지자체의 항만정책 부재로 11년 전부터 8부도 건설 후 추가 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와 항만 배후부지, 창고 및 야적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요. 지금 당장 20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취급할 부도가 최소 2개 선석 이상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언제 건설될지도 모르는 송문부도 건설 계획을 대책으로 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이나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진 항만 문제 심각하죠. 우리가 서부도 매립지를 평택에 뺏기고 제가 국회에서 대정부질 문도하고 장관다 불러다가 혼도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수부 중심으로 당진 항 독자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도 다 받아봤는데요. 일단 하나만 소개하면 항이 부족해요. 특히 이제 성문산단이 꽉 차면 물동량 때문에 항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산단 저쪽 배후 바다에 성문 그 방파제 그쪽 바다를 좀 매립을 해서 거기에 5선석 규모의 자파부도를 지금 만들려고 그 용역 안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항로 문제, 어부상 문제, 한계 문제 때문에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항문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산입법이라고 산입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적촉을 하나도 안 받아요. 이런 한계 문제 이런 거 받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히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전반적으로 당진항 독자 개발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와 제가 아주 밀도 있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LNG 배가 이제 큰 배가 되면 준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설토를 바로 갔다가 거기다가 메꿔서 이제 항만을 만드는 거예요. 이병성 우리 사장님께서 걱정하시는 10년, 5년으로도 앞당길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당진항 지금 그 독자 개발 그 용역을 잘 맞춰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부 예산도 따오고 또 민자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진에 제대로 된 이 자파부를 하나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LNG 기지 때문에 이제 준설은 이미 계획에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흙을 사용하는 거죠. 예, 추가적으로 이제 5선석 규모의 좀
항만을 좀 개발할 계획을 좀 예. 갖고 계시고 예. 산입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10년이 아니라 훨씬 더 빠른 예. 그런 5년 지금 정도 걱정하시는 이런 항로 문제, 이 한계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경제 문제 또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관련 질문입니다. 적극적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특구 지정 도시 유치 의사와 방안과 계획이 있으신지요? 덧붙여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당진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가 되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받기 위해서 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죠. 우리 당진이 지금 이 석탄화력 때문에 많은 주민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내 최대, 동양 최대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당진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대급부로 반드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특구 지정을 우리 당진시가 받아내야 된다. 이게 지금 두 곳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곳 중에 한 곳은 반드시 당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호기, 2호기는 2029년도에 문을 닫게 되고요. 그다음에 3, 4호기는 이제 30년에 문을 닫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고용 불안도 느끼고 이제 지역 경제에도 이제 파급이 될 텐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법을 국회에 지금 우리가 공동 발의 저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정부 기금도 마련하고 또 대체 산업도 만들어내고 또 화력발전소에서 해고 좀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노동자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고용을 좀 보장하고 이런 내용으로 특별법이 좀 발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하면 되고, 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LNG로 연료 교체도 한번 검토해봐라. LNG 발전소로. 왜냐하면 송전소를 깔려 있기 때문에 송전소를 깔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 없이 충분히 그 대체 산업으로 옮겨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고용 불안 느끼지 않도록. 다음은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전국 혁신 학부모 네트워크는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한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최근에 열었다고 하는데요. 시한이 확정이 되면은 고교 학점제 무력화, 그다음에 사교육이 좀 폭증할 우려, 그리고 또 경쟁 교육이 고통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이제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참 우리 교육 문제가 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참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은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살아봤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독일 입시 제도를 제가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아마 답변을 하고 싶어요. 오스트리아는 이 대학에 서열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가는 학생들이 한 반에 이제 초등학교 30명이라고 하면 대학교 가는 애들이 그 중에 한두 명이에요. 이 학생들의 진로를 초등학교부터 이 학부모, 학생, 선생님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그 결정을 해서 다 자기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해서 가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는 대학에 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점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페일이냐 패스냐, 이거 두 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격이냐 합격만. 그래서 합격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과 어느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교육비가 전혀 없습니다. 공교육에서 다 해결해주고 학비가 없으니까 대학원까지. 이렇게 가야 우리 학생들이 뭐 인성교육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정말 공교육 중심의 사교육이 없는, 정말 아이들이 타고난 소질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제가 정부에 주문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이해다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반대파들이. 그래서 이거를 실현하기가 혁명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또 이 정부가 느닷없이 또 대입 교육을 또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냥 정부가 즉흥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를 바꾸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고, 그것도
이 막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기욕을 막 더 이렇게 시키고 이런 식으로의 계약은 절대 반대다. 오히려 이걸 떨어뜨리는 쪽으로 계약이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계약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외국의 사례를 사실 도입을 하고 좀 가져온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외국 거 좋아하잖아요. 모든 제도 다 도입하는데 왜 교육제는 도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외국인 자녀는 보육료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군구에 따라서는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좀 정책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네. 이분들도 우리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저도 유럽에서 오스트리아에서 11년 살면서 애 둘 낳고 유치원도 보내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다가 한국 와서 자라는데 거기는 외국인한테 전혀 차별을 안 둡니다. 왜냐면 거기 살면서 세금을 다 내잖아요. 간접세 다 내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을 차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1년 GDP가 3만 6천 불에 이르는데 그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그 사람들도 다 우리 사이에서 크는 우리 나중에 직구촌으로 따지면 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차별해가지고 주지 않는 건 옳지 않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죠. 의원님이 아까 전에 이제 외국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차별이 하나도 없었다. 없습니다. 네. 똑같이 우리 뭐 학생들도 그 킨더바일페라 그래갖고 한 달에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 가도 유치원료를 거기는 부모 소득에 비례해서 받아요. 유치원료, 보육료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뭐 소득이 제로잖아, 제로.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무상으로 유치원부터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것이죠. 외국인도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한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거죠. 예, 저도 오스트리아에서 박사학위 학비를 하나도 안 내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예. 돌봄이 또 필요한데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 인력은 줄고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대책이 있을지 혹은 차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던져주셨습니다. 집에도 아버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요양보호사가 오거든요. 오시는데 여러분들 시설 가보면 치매 이제 이런 시설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 강도가 세요. 노동 강도가. 근데 그에 반한 이 처우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래 일을 않고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돌봄 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인력은 많죠. 일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어머니들.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줘야 그 일자리가 늘어나고 거기서 일을 오랫동안 하지. 지금같이 이런 처우가 부실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거라는 거 하나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60살에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100세 인생이잖아요. 40년 동안 뭐하고 살아요?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보면 여기 노인정 가보시면 70세 이하는 없어요. 다 건강하시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어르신이 이 아픈 어르신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렇게 좀 복지까지 질문을 좀 던졌고요. 다음은 또 사실 농촌에 대한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한번 농촌에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의 교육 문화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 문화 복지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문화 복지 자립 선순환형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그 예산이 관련된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고 그래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시네요. 이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당직분한테.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살려달라. 여기 이제 종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래서 이거는 살렸어요. 다시 원상복구했어요. 다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증액시켜가지고 지금 예결위로 보낸 상태거든요. 또 예결위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강원식 여기 서담석 예결위원장한테 이거 예산은 건드리지 말고 꼭 통과시켜라.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수가 한 60조 정도 빵꾸 났어요. 이게 이제 경기도 안 좋고 또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우선 부자 감세를 했거든요. 이 종부세, 뭐 법인세 이런 재벌들한테 세금을 다 깎아주고 그러면서 한 60조가 빵꾸 나니까 지금 이런 예산들을 깎는 거예요. 전액 삭감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거든요. 기똥찬 제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이 취약계층이 농촌, 청년, 여성 이런 예산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비상을 걸고 R&D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 민생 예산 반드시 이거 복구시키겠다라고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꼭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친환경 농산물 관련 예. 질문입니다. 그 친환경 농산물이 이제 학교 급식에도 제공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친환경 농업을 살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농산물을 지으려면 생산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농약을 줄 때 요새는 막 다 드론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엽전 논에서 농약 줄 때 다 널러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안 타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집단화를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우만 전체를 친환경 농공단지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성공간적지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해서 해야 이게 가능하지. 왜냐면 농약이 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불합격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집단 이 농지가 줄어들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좀 있으신데요. 그 농촌진흥구역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상업 이 용도로 이제 이 사용을 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 농촌진흥구역에서도 그 손쉽게 저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법률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찬성이죠 저도. 왜냐하면 이 농자재 가게 자체가 농민들을 위한 편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번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이게 이제 정부한테 제가 이걸 건의를 많이 했어요. 야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농자재 판단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냐. RPC, APC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농자재 가게 이거 상업시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풀어주면은 또 다른 것도 풀어달라고 해서 이 농촌진흥구역 자체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절대농지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업시설로 풀어주면 이건 농민들만 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업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다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이 농촌 절대농지 우리가 지켜야 될 농토 농지가 이게 깨지는 거 아니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업체들이 다른 업종으로 야 왜 저기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이러면 이제 이게 더 이제 머리가 아픈가 봐요 정부가. 그래서 조금 지금 유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이게 이제 농자재 센터 이런 거는 우리 농업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저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 근처에 있으면 좋잖아. 멀리 안 가고 그죠? 그래서 뭐 농자재에 한해서만 농촌진흥구역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농어촌의 그 인구가 특히 그 고령의 여성 농민들이 좀 많은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관련된 뭐 정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농협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게 이분들이 그냥 맨날 쪼그려 앉아서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골다공증해서 병들이 많아요. 일반인에 비해서 한 4배가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쌀 이쪽 뭐 이런 데는 거의 100% 기계화 작업이 되거든요. 근데 밭작물은 지금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이게 농기계 이런 개발 같은 걸 좀 해서 어르신들이 좀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좀 밭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기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거. 그러니까 건강과 이 농사하기 편하게 해주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그 건강 검진이 의무로 돼 있어서 사실 그걸 통해서 그 조기 검진이 되는 사례가 좀 많아요. 강제로 가야 되잖아요. 또 문자 오잖아. 그렇죠. 이게 일정 이상 이제 검진을 안 받으면 뭐 이제 이 벌금도 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농협이나 수협이나 그 조합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 농협도 하나의 뭐 기업의 형태라서 그 농협에서 이제 이 사실은 조합원들이 이제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또 다른 한편은 이제 좀 직장인처럼 그 농협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좀 할 수 있게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그 뭐 의무화도 좋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병원에 쉽게 접근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특히 농촌의 우리 어머니들을 위한 어떤 건강 검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제 익숙함을 넘어서는 그 시도, 그 혁신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들이 살기 좋은 당진을 위한 그 혁신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좀 무엇이 있을까라고 좀 물어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여성 단체와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여성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쇼핑센터라든지 뭐 이런 문화 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가 당연히 이제 철강 클러스터이다 보니까 주로 남성 위주로 일자리가 이제 생겨나서 전자라든지 뭐 이런 그 여성 일자리를 착취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아이들 이제 보육 얘기도 있었는데 아이들 키우기 편하게 좀 이렇게 학교라든지 또 소아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의료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기업과 인구를 늘리는데 최대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를 지금 늘리려면 성공산들을 빨리 좋은 기업으로 채우고 이런 사회적 인프라들을 갖추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당진이 서해의 중심 도시,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도시로 간다고 보고 그런 경제력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로 예. 그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당진 시민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무지랭이 같은 저를 우리 당진의 대표 선수로 뽑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요. 자나깨나 늘 우리 당진 걱정입니다. 우리 당진이 하루빨리 서해의 중심 도시로 또 30만 자석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역할이 뭔지를 늘 찾고 주문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꿈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당진시도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당진시가 서해의 최고의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모든 분야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신 질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진 시민들의 물음에 충분히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추운 날씨에 단단히 추스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면서 긴 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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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